저 애가 노래한대. 귀마가 진짜 코미디 아니야? 무대 뒤 좁은 대기실에서 퍼지는 수근거림이 김아린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누군가는 킥킥거리며 오프닝 망함이라 속삭였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D마이너 박혀있고 오늘은 정말 끔찍한 날이에요. 심장 소리가 북처럼 커질수록 호흡은 얕아졌고 그녀가 평생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바로 몇 분 후에 닥쳐오고 있었죠. 누군가 문틈으로 전교생이 가득 찬 학교 강당이라며 장난스럽게 엄지손가락을 내밀었고 할인의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순간 그 생각만으로도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힌 거는 이 모든 게 그녀가 원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레이첼의 무리들은 교장 픽이라며 전단 사진을 돌려보였고 할인은 그 웃음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인이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평범하다기보다는 거의 투명 인간에 가까웠죠. 복도에서 마주쳐도 대부분 학생들은 그녀를 못 본 척 지나갔고 할인이도 그게 편했어요. 왜냐하면 7년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할인이는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거든요. 특히 노래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엄마는 생전의 가수였어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할인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이었죠. 그런 엄마가 떠난 후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할인이에게 너무나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밤마다 혼자 있을 때면 할인이는 이어폰을 끼고 엄마가 즐겨 부르던 팝송들을 아주 작게 따라 불렀어요. 거의 입술만 움직이는 정도로요. 그게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만이 이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목소리는 엄마랑 똑같구나. 가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할인이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너무 아팠어요. 그런 할인이가 어떻게 이런 악몽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일주일 전 학교 게시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을 할인이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봄 장기자랑 오프닝 무대 김아린 스크린샷처럼 박힌 글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신청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때 뒤에서 들려온 달콤하면서도 독이 밴 목소리가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할인이 대박이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추천하셨다면서 우리도 완전 기대돼 하고는 잠깐 멈추곤 더 크게 웃었습니다. 레이첼과 그녀의 무리들이었죠. 평소에 할인이를 못마땅해 하던 아이들. 제가 노래 귀마개 필수. 인트로에서 바로 사고 나겠다. 교장 취향. 진짜 특이하네. 민폐 오프닝 각. 그 순간 할인이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교장과 함께 꾸민 완벽한 함정이라는 거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한국계 학생을 무대에 올려 망신을 주려는 계획. 왜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할인이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아무에게도 맞서지 않는 그녀의 조용함이 그들에게는 손쉬운 표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프닝 무대를 소개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회자의 목소리에 할인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몇 분 남지 않았어요. 그때 할인이는 주머니 속 작은 것을 만졌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에 몰래 넣어주신 엄마의 낡은 스카프였어요. 엄마,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대답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몰아넣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더 이상 숨어 지내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었죠. 그 순간 할인이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만큼은 엄마가 남겨준 목소리로 세상에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할인이는 아직 몰랐어요. 오늘 무대에서 일어날 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려. 그날부터 학교는 할인이에게 지옥이 되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있었습니다. 야, 오늘 리허설 있다며? 기말인 오프닝이래. 실제로 소리내는 거 본 적 있냐? 녹음 틀고 입싱크면 인정. 교장이 장난치는 거지. 왜 하필 쟤야? 할인이는 고개를 더욱 푹 숙이고 걸었어요. 교실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할인이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려는 건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엄마처럼 노래하고 싶다는 마음뿐인데 수업 시간 내내 교과서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면서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울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할인이는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평소보다 더 외로운 기분이 들었죠.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민아였어요. 같은 반에서 가끔 말을 섞던 유일한 친구였죠. 할인아, 미나가 망설이듯 입을 열었어요. 너 정말 나갈 거야? 무대에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멋지다. 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조심해. 애들이 좀 심하게 말하더라. 할인이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엄마도 예전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할인이 자신도 놀랐어요. 언제부터인가 엄마를 떠올릴 때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할인이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2층 주택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인아, 일찍 왔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할인이의 표정을 보자 걱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할인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나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가만히 할인이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 다들 비웃고 있어요. 내가 노래할 거라는 걸 믿지 않아요.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할인이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렴.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실 때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할인이는 그 상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희미한 분홍빛이 도는 실크 스카프가 고이 접혀 있었어요. 이거 내 엄마가 마지막 무대에서 목에 둘렀던 거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너무 오래 묶여 있었구나. 그런데 말이다, 할인아. 할머니가 스카프를 부드럽게 펼치시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엄마도 처음엔 많이 무서워했단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때마다 이 스카프를 두르고 용기를 냈어. 할인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나 잘할 수 있을까요?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엄마와 똑같은 목소리를 가졌단다. 그리고 엄마보다도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이 할인이의 가슴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엄마는 늘 말했어. 노래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부르면 사람들도 분명 느낄 거야. 할머니는 스카프를 할인이의 손에 건네주셨어요. 내일 무대에 설 때 내가 원한다면 이걸 두르고 가렴. 엄마도 함께 할 거야. 그날 밤 할인이는 방에서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이어폰 없이 소리내어 엄마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밤하늘을 향해 부른 그 노래는 떨렸지만 진실했어요. 그 목소리가 바로 할인이의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하린이는 아직 몰랐어요. 내일 리허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시험을 말이죠. 다음날 학교 강당은 이상하게 수산한 분위기였어요. 방과 후 리허설을 위해 모인 학생들의 수근거림이 넓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그 빛은 차가웠어요. 김아리는 강당 뒤쪽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할머니가 건네주신 엄마의 스카프가 들어 있었어요. 오늘만 견디면 돼. 오늘만.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천천히 강당 앞쪽으로 걸어갔죠. 그때 무대 앞에 서 있던 교장이 하린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오프닝 가수가 도착했군요. 교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친절한 척하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를 느낄 수 있었죠. 주변에 모여있던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리며 하린이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하린이의 등을 따갑게 찔렀어요. 자, 김아린 학생, 무대에 올라가 볼까요? 교장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하린이는 가방에서 스카프를 꺼내 목에 조심스럽게 둘렀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엄마보다도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강당에 울렸어요. 신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무대 중앙의 서자 조명이 하린이를 비쳤어요. 아래쪽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교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하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주는 없나요? 그때 교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아, 미안하군요. 리허설에서는 반주 없이 해보는 게 좋겠어요. 목소리만으로 실력을 확인해 봐야죠. 순간 하린이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반주 없이 혼자서 노래한다는 건. 강당 뒤편에서 정민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미나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작은 응원이 하린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하린이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에 두른 스카프가 살짝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순간 하린이는 확신했습니다. 이 노래는 남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요. 엄마를 위한 것이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말이죠. 입을 열자 첫 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두 음절은 떨렸어요. 그러나 세 번째 숨을 고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키득거리며 벌써 삑살이라고 내뱉었고 하린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가볍고 투명한 목소리가 강당의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곧 호흡과 공명이 맞물렸고 엄마의 노래에서 배운 가장 단순한 진실, 끝까지 말하듯 부르기가 목 안에서 점화됐습니다. 조명 위로 먼지가 떠다니고 그 사이를 하린이의 음이 한 가닥 실처럼 통과했죠. 노래가 중반을 넘어설 즈음 예이첼이 일부러 크게 기침을 했고 몇몇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파문처럼 퍼지는가 싶더니 하린이의 어조가 한 톤 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낯이 깊은 곳에 닻을 내리듯. 그때부터는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겼어요. 교장은 팔짱을 푼 채 무의식적으로 무대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하린이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점점 단단해졌고 마지막 후렴에서는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교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뭐 나쁘지 않군요. 하지만 무대는 또 다른 문제죠. 관객들 앞에서는 어떨지. 그 말에 주변 학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레이첼은 옆 친구에게 내일은 라이브 방송 사고라며 씩 웃었죠. 하지만 하린이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부른 노래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하린이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미나가 달려와서 속삭였습니다. 하린아, 진짜 대박이었어. 소름 돋았다고. 고마워, 미나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하린이는 할머니께 리허설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잘했구나, 우리 하린이. 할머니가 하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될 거야. 그날 밤 하린이는 창문을 열고 다시 한번 노래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더욱 자신 있게, 더욱 당당하게 말이죠. 밤바람이 그 노래를 어디론가 날려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린이는 몰랐어요. 내일 본 무대에서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려. 발표 당일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김아리는 새벽 5시부터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북소리처럼 쿵쿵 뛰고 있었어요. 오늘이야. 정말 오늘이구나.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바라본 하린이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눈에는 두려움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 속에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용기였을까요? 아침 식탁에서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차려 주셨어요. 많이 먹어, 하린아. 오늘은 힘이 많이 필요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걸 하린이는 놓치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긴장되세요? 물론이지. 내 손녀가 무대에 서는데 안 떨리겠니?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시며 하린이의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린아, 오늘은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불러. 노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그 말에 하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하린이를 맞이한 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복도 곳곳에 장기자랑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학생들은 흥미 반 호기심 반으로 하린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전날과 달리 노골적이지는 않았어요. 리허설에서 들은 하린이의 목소리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야, 걔 어제 리허설에서 진짜 잘했다던데. 에이, 설마 그냥 운 좋게 한번 잘한 거 아니야? 근데 교장 표정이 좀 이상했다는 얘기도 있어. 하린이는 그런 속삭임들을 들으며 교실로 향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위축되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당은 발표회를 위한 준비로 분주해졌어요. 무대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었고 객석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이는 무대 뒤 작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엄마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엄마가 함께하고 있어.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교장이었습니다. 우리 특별한 가수가 준비 중이군요. 교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정말 멋진 공연이 될 것 같네요. 전교생이 모두 기대하고 있어요. 교장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기대와 현실은 다를 수 있지만 말이죠. 무대는 연습실과는 전혀 다른 곳이니까요. 하린이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장의 말이 더 이상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하린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교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나가버렸습니다. 대기실이 다시 조용해지자 할인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무대 밖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발표회의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합니다. 이제 정말 몇 분 남지 않았어요. 할인이는 스카프 끝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갈게요. 엄마가 남겨주신 목소리로 세상에 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때 대기실 문이 살짝 열리며 정민아가 머리를 내밀었어요. 할인아, 파이팅.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김할인 학생의 무대입니다. 커튼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할인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눈부신 무대 조명이 김할인을 비쳤어요. 강당에 가득 찬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수백 명의 눈이 무대 위 작은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 몇 초 동안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객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웅성거림들이 귀를 파고들었죠. 저 애가 정말 노래한다고 첫 무대 치고는 좀 나는 비아냥이 미세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객석 한쪽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할인이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엄마도 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도 응원하고 계셔. 할인이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에 두른 엄마의 스카프가 무대 조명에 은은하게 빛났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진 거예요. 이상 주변의 시선이나 소음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이 노래는 엄마와 나의 이야기야. 할인이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강당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목소리가 무대를 넘어 객석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시작된 노래였지만 점차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할인이의 목소리에는 7년 동안 품어온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사랑, 할머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자신의 모습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노래가 고조될수록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키득거리던 몇몇 학생들이 점차 조용해졌어요. 어떤 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할인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레이첼과 그녀의 무리들조차 더 이상 비웃는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그들도 모르게 할인이의 노래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교장은 무대 옆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할인이 자신이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태어난 이유라는 거려.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걸 말이죠. 마지막 후렴에서 할인이의 울림이 한 차례 더 커졌습니다.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두 손을 살짝 들어 가슴 앞에서 모았고 그 순간 마치 오래된 약속이 지금에야 이루어지는 듯 할인이의 음색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고음이 울려 퍼졌을 때 강당 전체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몇 초 동안 정말로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는 마이크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슴이 격하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그때였어요. 객석 뒤쪽에서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물결처럼 박수가 퍼져나갔어요. 순식간에 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보, 정말 대단해. 어디선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껏 박수를 쳤고 정민아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할인아, 최고야. 그 순간 할인이도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낸 승리의 눈물이었어요. 무대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할인이를 향해 박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방금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학교 발표회가 아니라 한 소녀의 용기 있는 변화였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인이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거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할인이의 다리는 아직도 후들거렸어요. 마치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쏟아진 그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정말 현실이었을까요? 대기실로 들어서자마자 정민아가 달려와 그녀를 꽉 끌어안았어요. 할인아, 정말 믿을 수 없어. 너 완전 대박이었어. 미나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 정말 해낸 거야? 해낸 정도가 아니야. 너 오늘 스타였어. 모두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선생님들, 학부모들, 그리고 평소에 할인이와 말을 섞지 않던 학생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쏟아지는 칭찬과 축하, 인사에 할인이는 어리둥절했어요.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할인아,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인이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 주자 할머니는 천천히 할인이에게 다가와 그녀를 꽉 안아 주셨어요. 잘했다, 우리 할인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의 품에서 할인이는 비로소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엄마가 보셨을까요? 물론이지. 엄마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인이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가 촬영한 공연 영상이 이미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었고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 학교 학생이야? 완전 감동받았어요. 목소리가 천사 같아요.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들의 댓글도 있었어요. 영상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할인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댓글이 아니었어요. 방 안에서 엄마의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할인이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해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다음날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할인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 정말 멋졌어. 다음에 또 노래 들려줘. 심지어 평소에 할인이를 괴롭히던 레이첼과 그 무리들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할인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교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아린 학생, 정말 놀라운 공연이었습니다. 교장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역 교육청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학교의 숨은 인재를 발굴했다고 칭찬하더군요. 할인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린 것뿐이에요. 교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할인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지역 청소년 음악제에 우리 학교 대표로 참가하지 않을래요? 순간 할인이의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요? 어제 공연을 본 주최 측에서 직접 요청이 들어왔어요. 할인이만의 특별한 무대를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 그 소식을 전하자 할머니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어요. 정말이니? 우리 할인이가 믿기지 않아요. 할머니는 할인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소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야 한단다. 그게 바로 엄마의 꿈이기도 했어. 그날 밤 할인이는 엄마의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엄마가 남긴 글들을 읽어 보았습니다. 노래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진심으로 부르면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 할인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노래가 왜 이렇게 소중한지.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할인이는 그 바람을 맞으며 작게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목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가는 걸 느끼며 할인이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무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할인이의 공연 영상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계 미국 고등학생의 감동적인 무대, 전교생을 울렸다. 한 학생의 용기가 만든 기적의 순간, 조회수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어요. 다음 날부터 할인이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문 앞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지역음악제 주최 측에서는 메인 이벤트로 무대를 준비해달라는 요청까지 들어왔죠. 세상에, 이게 다 현실이야? 정민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할인이는 이상하게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인터뷰와 준비에 바빠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온 할인이는 할머니가 소파에서 졸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깨우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일어나셨습니다. 아, 할인아 언제 왔니? 방금요. 왜 여기서 주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어요. 할인이는 가슴 한편이 불안했지만 음악제 준비가 너무 바빠서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론 인터뷰, 리허설, 각종 준비. 할인이는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정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인아, 할머니 괜찮으셔? 어제 복도에서 배웠는데 좀. 왜, 뭔 일 있으셨어? 아니야, 그냥 좀 안 좋아 보이셨어. 할인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날도 음악제 최종 리허설 때문에 바로 나가야 했어요. 나중에 할머니께 여쭤봐야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음악제 이틀 전날 밤 연습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부엌에 불도 꺼져 있었고 할머니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보니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죠.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할머니 다급히 부르자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할인아, 미안해.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구급차, 병원, 겨우겨우 이어지는 의사의 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력 저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안정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할인이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링거 바늘을 꽂고 계신 할머니를 바라보며 모든 게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엄마, 이야기 말이야. 진짜 이야기. 엄마는 진짜로 재능이 있었단다. 사람을 울릴 수 있는 목소리. 하지만 꿈에 가까워질수록 음악이 아닌 다른 걸 요구받았어. 화제성을 위해 꾸며낸 사생활, 거짓 스캔들, 제안까지 엄마는 단칼에 거절했고, 그 후로 기회는 사라졌지. 엄마는 말했단다. 내 딸이 노래한다면 진짜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할머니는 무서워. 내가 같은 길을 걸을까봐. 요즘 사람들은 내 노래보다 신데렐라 스토리에 더 열광하는 것 같아. 얼마나 불쌍했는지,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그런 말들만 돌아다녀. 그 말에 할인이는 며칠간의 인터뷰들을 떠올렸어요. 정말로 노래 이야기는 짧았고 사연 이야기는 길었죠. 음악제 나가지 마. 할머니의 한마디는 너무 컸습니다. 왜요?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만두면 돼. 내가 원하는 진짜 음악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혼란, 침묵, 밤. 창밖에 불빛이 흔들릴 때 정민아가 와서 묻습니다. 할인아, 내가 노래하는 이유가 뭐야? 엄마와의 약속.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든 상관없이. 그날 저녁 할인이는 병실로 돌아와 말합니다. 할머니, 저 음악제에 나갈래요. 대신 남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제 이야기로 부를게요.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걸이를 꺼내주세요. 엄마가 마지막 무대에서 했던 거야. 스카프와 함께.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일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부르기로. 음악제 당일 공연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학교 친구들, 멀리서까지 온 관객들까지 무대 뒤에서 스카프와 목걸이를 매만지며 할인이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때 아직 회복 중인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우리 손녀의 진짜 무대를 놓칠 수 없지. 서로를 꽉 안고 무대로 향합니다. 사회자의 소개, 조명의 점등, 첫발, 첫 소절은 낮게, 깊게 지난번보다 더, 기교보다 마음, 완벽함보다 진정성. 숨을 고르고 마이크를 아주 살짝 멀리합니다. 공간 전체가 하나의 공명체처럼 울리고 객석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손을 모으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입니다. 레이첼은 난감한 표정으로 폰을 내리고 교장은 박수 타이밍을 놓친 채 넋을 잃고 서 있습니다. 마지막 소절에 두 겹의 시간이 겹칩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무대, 그리고 지금의 자신. 노래는 마음을 담는 그릇. 그 문장이 드디어 온전히 자신의 문장이 됩니다. 정적. 그리고 폭발하듯 터지는 기립박수와 환호.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고 정민아는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흔듭니다. 할인이는 마이크를 내려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계속 노래할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담아서. 그게 엄마가 남겨주신 진짜 선물이니까요. 그날 이후의 변화는 더 조용하지만 더 견고합니다. 소라는 잦아들고 진짜 음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할인이를 찾습니다. 몇 달 뒤 할머니와 함께 엄마의 노트를 정리하며 할인이는 말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 그건 음악으로 사람들과 진짜로 소통하는 것.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엄마가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그날 밤 창문을 열고 할인이는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그 목소리는 밤하늘을 넘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닿아갑니다. 레이첼은 화면 너머로 그 노래를 듣다 처음으로 댓글을 쓰지 못하고 조용히 폰을 내려놓습니다. 교장은 다음 해 포스터에 이렇게 적습니다. 진짜 무대는 진짜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할인이는 압니다. 가수가 된다는 건 유명해지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걸. 그 여정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거였어요.